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 4일 집에 머물러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2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본인의 비말이 본인의 침방울이 남에게 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밖에서 오는 그런 침방울이 마스크가 차단이 돼서 구강 내지는 입이나 또는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침투 수분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스크를 쓰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코를 노출하고 이렇게 턱에 걸치고만 계시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자꾸 답답하니까 이 표면을 자꾸 만지시게 됩니다. 근데 이 표면에는 많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만지고 내리고 하시면서 이 손에 그런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가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을 만지고 얼굴을 만질 때 이 마스크에 묻어있던 이 오염물질 바이러스가 눈, 코,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손 씻기, 손 세정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 겉표면을 만지지 말고 쓰실 때도 겉에 안전한 부분만을 만져서 이렇게 정확하게 코를 맞게 써주셔야 되고, 벗을 때도 이 부분을 만지시지 말고 가능하면 안전한 이 귀에 거는 거기만을 만져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모든 거를 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 마스크 플러스 손 씻기를 같이 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시고 또 안전하게 겉표면을 만지지 않게 안전하게 착용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예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지금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대신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 거리에 구애 없이 버튼 하나로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비대면 활동,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온라인 에티켓. 먼저 비대면 활동에 적합한 환경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면 소음이 모두 마이크로 들어올 것입니다. 집이라면 조용한 공간이 좋습니다. 화면 뒤로 보이는 잡동사니들도 치워주고요. 만약 공공장소라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꼭 준비해주세요. 약속한 시간에 회의장에 도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냥 접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접속해주세요. 회의 시간에 일찍 들어오기만 하고 아무 얘기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회의에 들어올 때는 꼭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확인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회의 도중에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는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봅시다. 회의에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꼭 발언권을 요청하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회의 때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언해주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해주세요. 특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들으면 안 되겠죠. 발언을 할 때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말이 길어지면 이야기한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사회자나 발언자는 발언을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핵심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네요. 회의가 다 끝났더라도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고 꼭 피드백해주세요. 더 나은 다음 회의를 위해서는 필수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온라인 에티켓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ome on, everybody.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 잘 들어. Listen.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 거북목과 손목 통증.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위험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oh no.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 oh my god. 중독되면 푹 자기 어려워. 중독되면 건강 관리 어려워. 중독되면 위험해. 지하철 버스에 탄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너무 푹 빠져서 내릴 곳을 지났죠. 이제 스마트폰 잠시 넣어둬요.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이어폰 oh no.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 oh my god. 중독되면 눈이 건조해. 안구 건조 중독되면 난청도 걱정돼. 이어폰은 그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눈을 보고 얘기해. 대화가 필요해.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위험해.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즐거운 스마트폰 사용해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이렇게 벌써 마지막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미션 하나를 드렸죠. 그 미션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미션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키트들을 가지고 직접 영상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제가 미션을 줬었죠. 네, 과연 제가 아직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따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영상 한번 보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제가 편집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진행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영상 보면서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피드백하면서 오늘 강의 그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편집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편집 해보셨나요? 자, 편집이 요즘에는 굉장히 쉬워졌죠. 뭐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그것도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기가 정말 많이 쉬워졌고, 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냥 내가 찍은 영상들을 올려놓기만 하면 그냥 편집이 알아서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집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편집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편집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더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보면은 뭐 베가스라고 해서 뭐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베가스, 프리미어, 파이널 컷,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와 굿믹스. 이 키네마스터와 굿믹스는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파워 디렉터도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편집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편집의 순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편집의 순서는 가장 먼저 소팅부터 갑니다. 소팅이 무엇일까요? 네, 소팅은 쉽게 말하자면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찍어온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면 뭐 이상한 영어와 숫자로 같이 문자처럼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게 어디서 찍은 씬이고 어딜 찍은 씬이고 그리고 NG인지 OK인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제목에다가 구분을 해주면 조금 더 편집하는 편집자가 편집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 소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OK 컷과 NG 컷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이야기 읽기를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 읽기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소팅한 그리고 구분한 영상들을 편집할 프로그램에 옮기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옮겨진 영상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시나리오나 구상한 기획안대로 순서대로 이야기를 영상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컷 편집인데요. 컷 편집은 말 그대로 자르는 편집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촬영한 소스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레디, 액션, 컷,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레디, 액션, 컷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걸 자르는 방법은 사실 편집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용하는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C를 누르면 커서가 활성화되면서 자를 수 있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은 그냥 영상을 잡아당기고 하면은 잘라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정말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것은 색보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색보정이라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자막, 트랜지션, 그 외에 효과, 믹싱 뭐 이런 것들과 사실상 순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색보정을 먼저 이 앞으로 넣은 것은 같은 후반 작업임에도 색보정 같은 경우에는 전 그게 귀찮더라고요. 자막을 입힌 채로 색보정을 하게 되면 자막에도 색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막을 가린 후에 색보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색보정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자막을 올리고 트랜지션을 입히고 효과를 넣습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취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더 편한 방법으로 편집의 순서를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소팅부터 컷 편집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마 지금 당장은 그냥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편집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편집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영상을 편집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해요. 이 문서들 어떤 거냐면 기획안이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콘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촬영은 촬영이거니와
편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집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갈지라도 기획자의 의도와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편집이 진행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안과 콘티, 시나리오가 없으면 정말 중구난방의 영상이 발생될 거예요. 감독은 감독대로 지시를 하고 촬영은 촬영한 대로 그냥 촬영을 하고 편집자는 자기 마음대로 또 편집을 하게 돼서 세 명의 감독이 PD와 그리고 촬영 감독과 편집 감독의 각자 알아서 만드는 영상이 되어버리겠죠. 기본적으로 영상은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독, 연출자와 그리고 촬영 감독과 편집 감독이 같은 것을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똑같은 그림의 똑같은 방향의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획안과 콘티, 시나리오 짜는 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제목, 그리고 종류, 제작 형식, 제작자, 방영, 일시, 그리고 기획 의도, 시놉시스 뭐 이런 것들인데, 시놉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놉시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기획안을 봤을 때 이 영상이 어떠한 영상이겠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게 시놉시스에 대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콘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과 그리고 옆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 설명은 설명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혹은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의 감정 표현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콘티는 사실상 촬영 감독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할지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 시나리오는 작가들이 보통 작성을 많이 하는데, 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장면들, 어떤 대사들이 있고, 그 씬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각 대사와 그리고 각 표현과 표정, 감정 상태, 그리고 상황, 정말 여러 가지 배경과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것도 미리 작성을 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조그만한 이 메모리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SD 카드라고 합니다. 이 SD 카드에는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게 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SD 카드고요. 가운데 있는 게 마이크로 SD 카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CF 카드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장 왼쪽에 있는 SD 카드만 알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이 SD 카드가 정말 작고 얇아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촬영하는데 이 SD 카드를 잃어버렸다. 그 순간 카메라가 있고 사람들이 다 있고 모든 게 갖춰졌을지라도 이 작은 SD 카드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촬영은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찍은 게 결국엔 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서 편집자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SD 카드를 잃어버린다면 애초에 촬영이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D 카드를 꼭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카드에 저장된 메모리를 잘 백업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컨트롤 X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간혹 컨트롤 X로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영상들을 옮기다가 영상들이 손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 살릴 수 없어요. 무조건 재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컨트롤 X는 하지 마시고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파일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편집의 순서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소팅부터 OK, NG 컷 구분, 그 다음에 이야기 읽기, 컷 편집, 색 보정, 그리고 자막, 트랜지션, 효과, 믹싱과 같은 후반 작업, 후반 편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 편집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서 영상 편집의 기본 중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영상 편집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컷 편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 영상이라던가 되게 화려한 영상들을 보면 효과들이 막 되게 난리 치면서 이렇게 전환돼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 트랜지션도 과하면 과할수록 어지러워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상인지 싶을 거예요. 이거 멋있기만 하고 뭐 그냥 이쁘네 싶은 정도의 영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부디 이 컷 편집의 미학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 컷 편집의 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편집은 튀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편집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고요. 튀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편집적 의도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트랜지션 조금 효과를 줄 수 있는 편집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컷 편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컷 편집이죠. 자연스러운 컷 편집을 위해서는요, 움직임의 중간에서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이렇게 가는데 다른 카메라 각도로 봤을 때 제가 손이 이 정도 왔을 때 끊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왔을 때 끊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왔을 때 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해야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샷 크기가 차이 나는 샷 길이 붙이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바스트 샷을 촬영하고 있을 때에는 적어도 2샷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샷 사이즈를 잡는 것이 좋고요. 그 예를 들어서 바스트 샷일 때는 그 다음으로 니샷이라던가 풀샷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사체가 비슷한 크기로 찍힌 샷들을 이어붙이면 툭 튀는 느낌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스트 샷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촬영 각도가 다른 곳에서 또 바스트 샷으로 나오면 되게 튀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유퀴즈 온더블락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은 그런 샷 사이즈들이 겹치면서 컷 편집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컷 편집을 위해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앵글까지 바꾼 경우는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스트 샷인데 똑같이 정면에서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이나 조금 위에서 찍거나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자, 그리고 일관된 아이픽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 레벨을 맞춰서 찍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그리고 조그맣기 때문에 제 눈에 이 핸드폰에 화면이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죠. 영화관이 보통 그렇죠. 영화관은 제 눈에 화면이 다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픽스를 조금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콘텐츠 컷입니다. 콘텐츠 컷은 가장 일반적인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정보 단위의 컷으로 편집이 진행이 되고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컷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샷은 관객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야기가 계속 앞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A라는 사람이 말하고 B라는 사람이 말하면
A라는 사람 말 땐 A 나오고 B 사람 말 땐 B가 나오면서 점점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낼 때에는 스크린 타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시간과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 시간, 그리고 카메라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어깨 뒤에서 찍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면에서 나오게 할 것인지, 뭐 룸을 줄 것인지, 이 여러 가지 카메라 연출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셔야 될 거 딱 이겁니다. 이 샷 과연 꼭 필요한 샷일까?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컨텐츠 컷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 컷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액션 컷인데요. 이 액션 컷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동작이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손이 이 끝에 갔을 때 컷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이 중간쯤 이렇게 갔을 때 편집이 돼서 다음 컷에서는 제 손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걸로 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뭐 컷 편집 방법이고요. 동작에 보통 연결성을 위주로 컷 편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제가 조금 더 제가 지금 앉아 있다 보니까 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액션 컷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확실히 이 액션 컷은 직전에 컨텐츠 컷보다는 액션 자체가 컷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쫓겨 추격신이라던가 이런 것에선 액션이 더 중요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액션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샷의 종류에 따라서 액션의 스피드를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나올 때, 예를 들어 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정속도로 간다고 하지만, 이 카메라가 더 멀리서 찍을 때, 예를 들어 떨어지는 인물이 카메라가 멀리서 풀샷, 익스트림, 롱샷 뭐 이렇게 찍을 때에는 인물이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게,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나게끔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하지만 그렇게 조금 격차를 두는 게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집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OV 컷입니다. 네, 이 POV 컷은 포인트 오브 뷰, 뭐 시점샷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캐릭터, 그 영상 안에 있는 가상의 그 인물, 캐릭터 그 자체가 되어서 그 상황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컷 편집입니다. 당연히 이 POV 컷은 그러면 촬영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샷은 몰입감을 더할 수 있고요. 관객이 보는 것과 캐릭터가 보는 것이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보고 있는 정보가 관객이 보고 있는 정보와 동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포 영화에 많이 사용이 되죠. 관객도 캐릭터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느끼는 공포의 수준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핸드헬드라고 해서 손으로 들어서 촬영을 하는 게 있죠. 짐벌이나 삼각대나 뭐 이런 장비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하면 이게 손이 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 불안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점프 컷입니다. 이 점프 컷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말을 없애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편집법인데요. 예를 들어 높은 텐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시간을 압축하는 몽타주 시퀀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은 뭐 움직이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인데요. 너무 어렵죠. 이 점프 컷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점프 컷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프 컷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매치 컷인데요. 이 매치 컷도 존재감이 강한 컷이에요. 보통 내용보단 편집 기술이 눈에 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 이, 어, 이것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설명하기가 하면 더 좋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매치컷도 지금 PPT 한번 보시면서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제가 관련된 링크라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로 뭐 영상을 업로드 하든지 이 점프컷과 매치컷은 그리고 크로스컷, 사운드컷, 제로컷은 제가 조금 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번씩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컷이죠. 네, 동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편집 기법이고요. 메시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컷은 사운드만 만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편집법이고요. 제로 컷 같은 경우에는 전경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다른 샷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다른 배경으로 딱 가 있는 거죠. 보통 여행 영상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컷 편집 방법이 있는데 이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컨트롤 S. 뭔지 아시나요, 혹시? 컨트롤 S가 제가 사용하는 어도비 프리미어에서는 바로 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편집 프로그램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꺼질지도 모르고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니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컨트롤 S를 혹은 저장을 계속해서 누르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편집에 대한 이론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혹시 애들 어디 갔어요? 간 거 같던데요? 끝났어요? 네. 애들 촬영? 네. 끝나고. 네.
화장실 갔구나. 네,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들 잘 봤는데요. 네, 이렇게 너무 잘 찍어서 일단 짐벌 통해 가지고 찍은 것도 너무 잘 찍었고, 다만 앞부분에 조금 흔들리고 이런 것들만 컷 편집 통해서 편집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드백도 많이 보완이 돼서 여러 가지 디테일 컷이나 인서트들이 많이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여러분이 찍은 이 짐벌 촬영본이나 그 인서트 촬영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편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감 영상도 같이 참조하셔서 영상에 같이 이어서 붙여주시면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드백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만들 때 조금 잘 어울리는 BGM 음악을 하나 잘 찾아서 넣어주면 조금 더 영상이 생기 있어지고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음악 찾을 때 저작권 꼭 확인하셔서 저작권 문제 없는 BGM으로 영상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편집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나 파워 디렉터 혹은 곰믹스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경기 방과후 마을학교 미래창의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대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키트도 만들면서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관찰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하며 프로그램 참여 친구들과 회의도 하고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 영상 등 이것저것 찾아보고 프로그램 시간에 배운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종 영상 기법과 편집 방법도 배워보고 미니어처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가졌으며 하나의 도시 배경을 디오라마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 도시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형태에 기본적으로 바다, 지면, 산을 표현하였고 바다 위에는 태양열과 빛으로 자가 발전하는 둥근 형태의 건물들이 있고 이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며 주변에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발전소들과 태양광을 이용해 움직이는 수상포트를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지면은 모래사장을 시작으로 바다와 같은 자가 발전을 하는 둥근 형태의 건물들과 자연과 바다를 잇는 하이퍼루프와 같은 열차의 형태를 갖춘 이동수단을 배치해 보았고 이 이동수단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고 태양열을 이용해 움직입니다. 지면 위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멘트 바닥이 아닌 잔디 등으로 표현을 하여 더 자연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산은 하이퍼루프가 지나가는 양쪽 터널 위에 풍력과 태양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발전기를 설치하였고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산 위에는 자가 발전 주택과 일반 주택과 발전기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한 미래의 도시 모습은 자연 친화적이며 자가 발전이 가능한 건물 및 이동수단 그리고 대체 에너지 발전을 주를 이루어 지구의 환경 오염 등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구와 인간이 같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감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키트도 만들면서 영상 촬영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키트 만드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하느라 정말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많은 일을 했는지 제가 오히려 정말 부끄러워지네요.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들 꼭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키트도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안녕.